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이 넓어야 행복하고 가족이 함께 살아야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혹시 혼자 살면 쓸쓸할 것 같아서 두려웠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선뜻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6평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는 한 70대 시니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넓은 아파트도 없고 화려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온한 미소가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르신은 늘 즐거워 보인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안쓰럽게 보았다고 합니다. 6평 원룸이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저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행복은 평수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 3가지 이유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지, 왜 작은 공간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6평 원룸에 혼자 살아도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은 예전에 30평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점점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방은 많았지만 대화는 줄었고 거실은 넓었지만 웃음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넓은 공간이 나를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옮기기로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좁은 곳으로 가느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살겠다고 말입니다. 6평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짐을 줄이느라 며칠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건이 많아야 든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6평 원룸은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 하나면 꽉 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청소도 금방 끝나고 정리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넓은 집에서는 늘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간이 줄어들자 걱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관리비 걱정이 사라지니 숨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작아졌다고 말입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비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의 집 평수와 내 집 평수를 견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의 온기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6평이라는 숫자는 작지만 그 안에서의 하루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간을 줄이며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원룸에 들어갔을 때는 적막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정막이 고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이 작으니 움직임도 단순해지고 그래서 하루의 동선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을 먼저 열고 그리고 작은 주전자로 물을 끓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큰 식탁은 없지만 작은 탁자 위에 노트를 펼쳐두고 하루 계획을 적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걷고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할지 천천히 정리합니다. 공간이 좁으니 계획도 단순해지고 그래서 생각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넓어도 마음이 분주했는데 지금은 반대라고 합니다. 작은 공간 덕분에 오히려 내 호흡이 또렷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물건이 적으니 청소도 금방 끝나고 그래서 남는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동네 도서관을 가고 그리고 시장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시장 아주머니와 안부를 나누는 일이 하루의 재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룸이 작다고 해서 삶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관계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약속은 줄이고 대신 진짜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고 합니다. 혼자 사니 눈치를 볼 일도 줄어들고 그래서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꺼내 그리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6평 공간 한쪽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하나둘 걸려 있습니다. 그 벽을 볼 때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불을 조금 낮추고 음악을 틀어두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비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스스로 채웠다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선택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삶이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남는 것이 적으니 비교도 줄어들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은 그분에게 감옥이 아니라 쉼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의 후반은 결국 이것입니다. 평수가 아니라 태도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6평 원룸에 혼자 살아도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혼자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외로움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외로움을 피하기보다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처음 원룸에 들어왔을 때 저녁이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들리고 그리고 벽 너머의 인기척도 희미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더 쓸쓸해질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녁을 의식처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밥을 간단히 차리더라도 상을 정갈하게 놓고 그리고 천천히 먹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손님처럼 대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정리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자 저녁이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 없는 시간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동네 공원을 걷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습관이 생기자 외로움은 점점 자리를 잃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많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결국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일정에 맞추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리듬에 맞춥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어도 괜히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이 자유가 두 번째 이유의 시작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받아들이자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혹시 외로워 보일까봐 약속을 억지로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굳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임에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자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가벼워졌습니다.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자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또한 혼자 있으니 자기 자신을 더 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담이 되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자 삶이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낭비하던 에너지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않고 남의 집과 내 집을 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의 기분을 살핍니다. 아침 햇살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를 음악처럼 듣습니다. 이 작은 감각들이 하루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몸도 더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플 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미리 관리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그리고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습관이 되자 자신감도 함께 자랐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함을 만드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비어서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면 작은 원룸도 넓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6평 원룸에 혼자 살아도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 덕에 넓은 집에 산다거나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내 삶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런 비교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다들 아파트 평수와 자식 자랑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웃음도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느라 내 하루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비교가 시작되면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좋았는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작은 노트에 하루의 기분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적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해줘서 마음이 따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기록이 쌓이자 비교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남의 큰 성취보다 내 작은 만족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6평 원룸이 남과 견줄 집은 아니지만 그 안의 하루는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를 멈추자 소비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괜히 남을 따라 무언가를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만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시간을 더 투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공원 벤치에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고 표정부터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자식 자랑을 해도 괜히 속이 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야기가 나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기준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이야기만 담담히 꺼냈습니다. 내가 즐기는 산책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읽은 책의 한 구절을 나눴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를 멈추자 감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지붕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졌습니다. 겨울밤 작은 난방기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가 쌓이자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사라지니 조급함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키우고 그리고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니 외로움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의 후반은 결국 이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자 삶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또렷해졌다는 사실입니다. 6평 원룸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이 행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평 원룸에서 혼자 살아도 행복한 한 70대 시니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넓은 집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혼자라는 시간을 받아들인 태도가 두 번째 이유였으며, 마지막으로 비교를 멈춘 선택이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평수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넓은 집과 많은 가족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 이르러 깨닫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넓은 공간이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을 열고 햇살을 들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특별한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욕심을 줄이며 비교를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공간이 작다고 해서 내 삶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혼자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나를 더 또렷이 바라볼 기회가 생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정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괜히 남과 견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70대의 삶은 축소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정리된 삶은 단단합니다. 단단한 삶은 작아 보여도 깊이가 있습니다. 6평 원룸이라는 숫자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좁은 집에서 지내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간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혼자라는 시간을 피하기보다 활용해 보십시오. 비교 대신 기록을 해 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일을 한 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 한 줄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의 평수가 넓어질 것입니다. 행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 어르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채우겠다는 다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하루를 내 기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작아도 마음이 넓다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아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기쁩니다. 앞으로도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위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